이야기는 실화, 가장, 주작, 카드라, 픽션, 기타 짬뽕 이야기임. 친구한테 니킥 날려도 되는 거냐? 2019년 10월 12일 새벽 2시 15분 인천시 부평구에서 A는 친구 B를 폭행했다. A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B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니킥을 날려서 얼굴을 10차례 폭행하고 넘어뜨렸다. 당시 B는 얼굴을 가린 채 계속 맞고만 있었고 다른 저항은 하지 못했다. 폭행 결과 B는 뇌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 진단 결과가 나왔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언어장애와 우측반신마비라는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왜 때렸을까? 물론 폭행은 언제나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수긍이 가는 폭력들도 있으니까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부모님 욕을 하거나 심한 자존심을 건드릴 경우 이성을 잃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하다는 소리는 아니다.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A가 친구 B를 폭행한 이유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B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A는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B를 만나자마자 바로 때리진 않았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건 바로 B라고 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마 A가 늦게 온 걸 가지고 계속해서 B를 추궁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술 기운도 있고 흥분한 B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을 좀 더 잘하는 A가 B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 같다. A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먼저 늦은 것도 B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B인데 단지 본인이 더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도 먼저 폭행을 당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한 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서로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를 한 것이라며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여서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된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 방법이 잔혹했고 당시 22살의 피해자가 언어장애와 우측반신마비 등의 중증 영구장애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삼아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이고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A에 대해서 알아보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걸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잡고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A는 그런 성향인 사람이고 B의 잘못을 지적했을 것이다. 사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A는 먼저 폭행을 당했고 그냥 그 뒤로 흥분해서 B를 떡시신하게 만든 것이다. 한 대 맞으면 눈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도 막상 흥분된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싸우면 무조건 말려야 된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왜 싸움을 안 말리고 그냥 뒀는지 정말 참 안타깝다. 말렸다면 B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주변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B를 좀 미워했거나 A의 편에 서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B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통쾌하게 생각했다거나 맞을 짓을 했다, 꼴 좋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 그게 아닌 이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중간에 껴서 다 말린다. 내가 보기엔 주장한 사실들이 다 사실이라면 A도 억울해 보인다. 먼저 맞았고 B가 늦게 왔으니 화가 났고 B에게 먼저 딱 맞는 순간 이건 정당방위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차없이 때린 게 아닌가 싶다. 어설프게 법을 알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정당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애매하다. 누가 때리면 몇 대까지 맞아야 하고 제압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UFC에 나오는 것처럼 누워서 초크를 걸고 이 친구가 탭을 치면 풀어주고 그런 게 사실 길거리 싸움에서는 힘들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시비가 붙은 사람이 친구든 지인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었다. 그냥 마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도 정당방위라고 밀쳤는데 쌍방폭행으로 끝난 사건도 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냥 그대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럼 길에서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때리면 맞아야 돼 아니면 같이 때려야 돼? 과연 법은 개인을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내가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능숙하게 피하면서 제압을 하겠지만 뭔가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겠다는 위협감이 든다면 싸우다 보니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라면 과연 어디까지 폭력을 쓰고 딱 멈춰야 하는 걸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A를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다. A는 B가 더 이상 공격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 UFC로 치면 이미 실신한 상태에서 심판 판정이 나온 상태에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파운딩을 날린 것이다. 정당 방위로 결코 보기 힘든 가해 행위이다. 그러니까 A의 행동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폭력에 휘말렸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나는 성격이 순한 성격이라서 싸움에 말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착하고 순한 양이지만 악하고 나쁜 늑대가 나타나서 갑자기 목덜미를 앙 물면 그럼 안내 하고 그냥 물린 채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저항을 하면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인가? 무기를 들 것인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싸우지 않겠지만 내가 맞을 수는 있다는 거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실 무지했거나 법률 정보가 부족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조금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흥분한 찰나에 연속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을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화를 잘 다스리고 술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소 같이 지내던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이랑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갑자기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같이 때린다. 2번 방어한다. 1번을 선택했다고 치자. 나도 맞았으니 한 대 때렸다. 그런데 더 이상 덤비지 않으면 원만한 해결 방법이다. 그런데 계속 덤빈다. 풍차 돌리기, 댐프시롤 이런 걸로 밀고 들어오면 사실상 피하기가 힘들다. 발로 차거나 밀어버리거나 그랬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운이 안 좋으면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런 게 다 골치 아프니까 나는 그냥 2번 맞고만 있겠다. 꾹꾹 참으면서 맞았는데 외진 곳이라서 CCTV도 없고 경찰도 출동하지 않고 나를 때린 폭행범 또한 도주해버렸다. 막상 신고한 후에 범인도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 난 일방적으로 길거리에서 매맞고 집에 오는 셈이다. 도심에 산다면 군데군데 CCTV 파출소가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그럼 배제하고 생각해보자. 일단 내가 참고 맞았을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곧 경찰이 도착할 테고 나를 때린 폭행범은 연행될 것이다. CCTV 상으로는 나는 방어만 하는 장면이 나왔다. 명백하게 나는 피해자이다.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가해자, 피해자가 과연 좋은 건가? 상대적으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포지션이 나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피해자도 결코 좋은 입장은 아니다. 피해 배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때 폭력 사건으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태권도를 배우자.